어이 흠 우야 흠 흠. 에, 사람이 저번 시간에 이제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예, 참 이 마음이란 놈은 주인이 없는데, 즉 어떠한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데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반쪽임을 알고 모른다고 해서 서로 다투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말하자면 반쪽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반쪽이라 그러면 어디 뭐 좀 뭐가 좀 잘못되거나 좀 신체적 구조에서 뭐가 좀 모자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의 요점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반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무엇을 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또 이제 신체적 접촉을 갖고 뭐 입으로 맛을 보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본다 할 때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있죠. 예.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듣는다고 할 때는 어때요? 들리는 대상이 있죠. 어. 그럼 내가 뭐 냄새를 맡는다. 이게 좀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다. 아니다, 이거 조금 좀 구리구리한 냄새다. 뭐 여러 가지 냄새 있겠죠. 이것도 뭐예요? 그 냄새를 맡는 상대의 어떤 대상이 있죠.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혼자서 넋두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상대가 있다는 거지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반, 상대도 반. 그래서 반쪽을 가지고 지니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니 뭐 행복하는 거하고 무슨 뭐 내가 반쪽인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라고 얘기하실지는 모르나,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상대를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어때요? 대상들, 각각의 대상들마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들과 어떻게 내가 접촉을 해서 응하느냐에, 상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학문이다, 배운다, 뭐 과학적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가 안다고 하는 착각을 지니고 삽니다. 근데 실상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친구라고 해서 그 친구하고 뭐 참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또 사회 나와서도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를 안다, 껍데기만 아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상대하는 그 상대나 나의 벗들이나 뭐 이웃에 아는 사람, 친지들 다 많다라고 하지만, 실상 껍데기만 아는 것이지 실상 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전 시간에 말했듯이
마음이란 놈이 어디로 트이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죠. 마음이란 놈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동쪽으로 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뭐 이유도 없이 쑥 누군가 지나가는 곳에 의해서 서쪽으로 가서 일을 보게 될 수도 있죠. 예. 참, 이게, 참, 인생살이라는 게,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이게. 실상 행복이 있냐, 없냐 따지면 실상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누군가, 모두가 다 추구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그 바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행복을 추구할 때 내가 항상 대상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반쪽인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반쪽인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시하고, 나는 온쪽인데 왜 내가 반쪽이냐라고 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은요, 나의 어떤 생각과 행동과 다르게 세상은 전혀 다르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같은 생각으로 상대가 그렇게 살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그것을 견주어서 생각해서 미리 바라고 얘기하지만 그 상대, 즉 나와 상대하는 나와 아는 사람들마다는 내가 지니고 있는 생각처럼 그렇게 행동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행동들을 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어떻게 돼요? 나만 손해죠, 나만. 예.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말하자면 내가 엉뚱한 모함을 받는다든가, 남에게 어떤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왜? 오해의 소지를 갖는다? 모함을 받는다? 이거 뭐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누구와 다투지 않아야 된다. 예, 다투지 않아야지. 그 다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반쪽인 줄 모르고 온쪽인 줄 지니고 살기 때문에 남들과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반쪽만 지니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그래도 가장 내 마음이 행복하다.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야지. 나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와 다툰다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간혹 참 친한 사이에도 무시를 당하고, 또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왜? 서로의 견해가 다르니까. 그 견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끼어들어 있냐면은 너도 나의 대상의 반쪽이고 나도 너의 대상의 반쪽인데 상대는 온쪽으로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참 대장부, 남자 대장부라면은 누구라도 이하응 이제 고종의 아버님,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안동 입시들이 세도에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고 또 내 자식을 어떻게든지 왕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하는 참 꿈을 갖죠. 그렇게 하고 이하응이는 흥선대원군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길 가다가 참 길에 떨어져 있는 것도 좀 주워 먹고, 아니면 헌옷가지를 갖다 펼치고 잔치집에 간다든가. 그랬을 때
그 안덕림 씨 그 말하자면 그 잔치집에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양이가 저 우리 저 거지 양반 온다고 뭐 왕손이 저렇게 그 거지처럼 생겼다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고기 한 덩어리 턱 던져주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 그거 물고서 내 가랭이 속으로 들어와라. 이양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너도 반쪽 나도 반쪽이구나. 그것을 깊은 심지가 깊은 사람이니까 그 고기를 물고서 물어 뜯으면서 기어왔습니다. 예, 기어서 그 안동님 씨의 그 가랭이 속을 참 기어 들어가지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의 가랭이 속을 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모욕인가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양 흥선대원군은 자기 자식이 내가 잘나면 내 아들이 왕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대비 풍양주시죠. 예, 풍양주시도 참 세력을 철종 때는 누렸지만은 헌종 때는 누렸지만은 이제 철종 때 와서는 말하자면 또 풍양주시가 권력을 안동 김씨한테 내놓는 과정이니까 어떻게든지 그 조대비한테 이제 붙어서 예, 조대비를 참 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제 안동 김씨들의 그 권력을 좀 꺾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들을 왕위에 세우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예. 그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 내가 누군데 이거요. 자기가 반쪽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사람은 누구라도 반쪽인 것을 자기가 몰라요. 무조건 온쪽인 자거든요. 전부 다 자기의 대상이 있는 걸 모릅니다. 세상은요, 철저하게 대상들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또 가랭이 속을 기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유방을 도와서 나라를 통일한 한신 장군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어려서부터 무예에 대한 공부를 좀 출중해서 항상 좀 나름대로는 좀 칼을 하나 기둥 하나 차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불량배들이 이제 한신이를 한다는 이제 어떻게 이제 딱 이제 마을 장터길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좀 힘께나 쓰고 왈패인 그 사람이 야 너 한신아 너 뭐 칼을 잘 쓴다고 그러는데 한번 칼 자랑 한번 해봐라. 그냥 한신이가 그런데 하겠어요? 장차 100만 대군을 이끄는 대장군이 될 사람인데 그런 시골의 조문애기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상대하겠어요? 인간 전혀 응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이 왈패들이 말하자면 떼거리가 많고 또 자기는 혼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왈패 중에 하나가 야 너 내 가랭이를 한번 기어볼래? 한신이는 수련하고 그 가랭이 밑을 기어가서 그 화를 면합니다. 왜? 내가 안 다쳐야 되니까. 예, 내가 안 다쳐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뭐 한신이가 예를 드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옛 고사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신이가 그들을 상대해서 뭔가 뭐 정의가 이렇다, 뭐 세상에 예의가 이렇다 이걸 따졌더라면 그거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예, 세상은 그렇게 때때의 힘은 때때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죠. 그러나 마음의 심지가 굳고 내가 반쪽이다.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에 이 반쪽으로
나의 대상들을 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한신이 같은 경우는 100만 대군이에요. 100만 대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대군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골 장터 논팽이들 가래이를 지나간 건데 얼마나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장부라 그러죠. 남자들은 사나이 대장부라 그러죠. 대장부란 큰 뜻을 품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뭐 남자들하고 다 불알 차고 산다고 해서 전부 다 그 대장부 아니에요. 좀스러운 놈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자보다도 간이 적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나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부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반쪽이구나. 요 반쪽만 가지고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나머지 반쪽을 내가 항상 다스릴 수 있는 힘, 요걸 갖추는 사람이 대장부죠. 좀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 자기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좀스럽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가지보란 말이 있어요. 무가 값이 없다. 무가 요건 이제 보물이라는 뜻이죠. 값이 없는 보물. 이제 아니면 이제 중국의 화씨의 벽이나 연성지가, 이건 이제 값을 칠 수 없는 그걸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이 이제 생기게 된 데는 옛날 이제 추나라, 춘추 전국 시대에 이게 초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초나라 시대에 이제 말하자면 이 변화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큰 보석, 원석 덩어리를 이제 발견해서, 그것은 이제 참 초나라 왕한테 이제 말하자면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은 돌멩이를 갖다 주니까 이제 나라에서 감정하는 그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이거 한번 감정해봐라. 이거 값이 얼마나 나가는가. 그랬더니 감정사가, 이거 왕이시여, 이거는 보석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일반 돌멩이입니다. 이러니까 왕이 화가 나죠. 저 새끼 저거 변화라는 놈 저거 돌멩이 갖다 주면서 왕한테 거짓말했구나. 그러면 저놈 새끼 저거 다리 한쪽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참 변화라는 사람은 그래도 왕한테 진상을 하면 자기가 그 값을 알아보고 좀 어찌 보면 후한 좀 더 상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그걸 했는데, 이게 분명히 보석인데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참. 그래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무왕의 시대가 되죠. 초나라 무왕의 시대가 되는데, 무왕한테 또 이 돌을 갖다, 이 보석 원석을 갖다 바칩니다. 바치는데 또 감정평가사가, 왕이시여, 이거는 보석이 아니고 일반 돌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저놈 새끼 저거 왕을 능멸하고 거짓말하고 나 왕을 갖다가 속였다. 저놈 새끼 저거 한쪽 왼쪽 다리도 잘라버려라. 이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병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분명히 보석인데 이건 뭐가 이 갈고 닦아서 뭐가 연마만 잘하면 보석인데, 이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그래 무왕도 죽고 이제 무왕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나라의 왕이 되죠. 근데 문왕이 됐는데 이제 왕한테 걸어갈 수조차도 없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원석 돌멩이를 품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 변화란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막 밤낮으로 그냥 울어댑니다. 응? 세상에 이렇게 원통할 일이 어디 있냐. 내가 이제는 이 보석을 가지고도 왕한테도 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 이거 얼마나 이거 참 내가 불쌍한 사람 놈이 돼버렸느냐. 이렇게 하면서 신사탈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 갔다 산속으로 울어대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죠. 근데 이제 문왕이 이제 분명히 이제 사람을 보내서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그동안 이 원석, 이 보석의, 이게 보석의 원석인데 이것의 값을 모르고 말하자면 이 절의 왕들이 이 두 명이서 한쪽 다리씩 두 다리 다 잘라버렸는데 내가 이제는 왕한테도 갈 수 없는 처지라서 이걸 들고 분명히 왕한테 가고 싶으나 갈 수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이제 말하자면 보석을 연마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감정사를 부른 게 아니라 연마하는 사람을 불러서 한번 이걸 잘 다듬어 봐라. 그러니까 진짜 값을 따지기 어려운 보석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무가지보란 말을 위에다 썼는데 값을 딸 수 없는 보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변화를 이 변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대로 참 훌륭한 보석이 되었구나. 응? 참 너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큰 상을 내리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서 한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나서 진나라가 초나라를 이제 군사의 어떤 힘으로 이제 막 밀어닥치려고 하니까 초나라에서는 그걸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말하자면 국경에 있는 나라 그 일부를 띄워주겠다. 이렇게 해도 진나라에서는 아니다. 그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15개 성을 주기로 했던 그것을 패하고 이 보물이 말하자면 변화가 만드는 원석의 것을 해서 이제 그 보물을 주고 이제 그 화를 면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값이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한낱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도와 함께 살아가고 도덕을 중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 세상에 참 도가 이렇습니다 저렇다는 사람도 없지만 보면은 관심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믿음만큼 기도나 열심히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달마가 동쪽으로 온 이유가 또 달마가 동쪽으로 와서 소림사에서 10년 말하자면 9년 면벽을 하게 된 것도 기복신앙에 빠진 종교의 행태를 고치고자 해서 그 면벽 생활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가 그때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치가 오차가 안 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그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모양을 보고 쫓아다닙니다. 저는 하도 그런 걸 많이 듣고 보고 하니까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게 알아야 제대로 행하지 않겠느냐.
부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중생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중생들이 다 부처이고 신이고 부처인데 그걸 모르고 중생의 노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도 부처야. 너희들이 신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부처라는 건 뭐예요? 지혜를 담은 거예요. 지혜. 우리가 지혜를 슬기로움이라 그러죠. 사실 뭐 내일 모레면은 초파일입니다만은 어떻게돼도 참 누가 어떤 일로 저한테 다녀가면서 여기도 절입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은 어떤 절을 찾소?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절이 좀 절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보시오. 올바른 스님이 앉아있는 궁경이 묻혀있는 자리가 절이지. 그 절이 이름 났다고 해서 그것이 절이 아니요. 좀 딱한 멋쩍은 웃음을 지면서 그 사람도 보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올바르고 심기 있고 대장부가 앉아있는 절이 절이지 모양만 내고 또 화려함을 쫓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게 실다운 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는 살아갈 때는 반쪽을 알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주제의 얘기인데 반쪽을 알아라 하는 것도 아는 자들은 쉽게 알겠지만 모르는 자는 몰라요. 그 값어치도 몰라요. 값도 없는 어마어마한 보석인데 자신이 하나를 깨치면 그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이 넓어지고 얼마나 많은 세상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사람들은 몰라요. 항상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사람이 사람인 것보다 인간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멍청한 듯, 모자란 듯, 조금 좀 어수룩한 듯 살아가는 사람이 더 그립습니다. 지금은 다 똑똑하잖아요. 왜 똑똑해졌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내가 너를 상대할 때, 네가 나를 상대할 때 뭔가가 똑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똑한 것이 똑똑한 게 아니죠. 이 얘기조차도 알아듣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또 한 말씀 전해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항상 세상살이는 반쪽이 굴러다니는 것만 아시면은 세상은 많이 보듬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